속보, 역대급 문체부 축구계 경합, 홍명보 선임무효 결단, 홍명보 문체부 선임무효 결단, 축구계 난리 난 상황 히읗. 마치 국정감사를 떠오르게 할 정도의 뜨거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이 출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 도전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역시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위 작심 발언으로 드러난 협회의 낡은 관행과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성토였다. 여기에 문체부 주도의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가 여야 위원이 한 목소리를 낸 것만 제외하고는 국정감사장 같았다고 말했을 정도다. 반응 그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향해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024 파리올림픽 참관단과 관련해 체육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인사,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일정을 살펴보면 경기 관람은 통상 7시 간인데 관광 등 문화 탐방은 10에서 13시간이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내년 초 회장 선거에서 3연임을 노리고 각계각층의 선심성 여행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체육계 인사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고 생활체육과 통합하면서 확대된 것이 있다. 960개의 실업팀 중 800여 개를 지역에서 운영하는 만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도 있었다며 수협은 선수촌에 국제대회 때 장어를 300kg씩 지원하고 병원장은 선수촌 외부에서 진료받는 전문 병원이다. 조계종은 선수촌 내 운영되는 종교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전지훈련도 보내준다고 적극 해명했다. 파리올림픽에서 역대급 성적, 금메달 13개를 거두고 금이환영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이 축소된 것을 놓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축소된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 장소에서 하겠다는 일정을 공항공사에 10일 정식으로 제출했고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준비는 체육회가 다 했고 저희는 축하하러 갔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한국체육계가 19세 기적인 관행과 20세 기적인 정부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을 보며 체육행정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 질문에 이 회장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답했다가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이 협회 비용으로 비행기 비즈니석을 이용하면서도 기부금 영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지적에는 각 연맹의 자율성을 맡긴 면이 있다. 좌석 문제 등은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의 기부금 영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장님들 재정 능력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의 기부금 강제 불가 의견에 대해 강 의원은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소속 65개 회원 종목단체의 결산 세입 세출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배드민턴협회의 기부금 항목이 모두 0원으로 집계됐다. 올림픽 메달 예측이 실제와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회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줄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정을 이유로 양해를 구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는 불참했다. 조국혁 신당 김재원 의원은 유 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감사 대상 기관 아니냐, 2020년 이후 어떻게 한 건의 감사도 없었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체육단체가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임원들이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문체위 회의 시작 전부터 대한체육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유 장관은 그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번 의견을 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며 당분간 큰 국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체육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며 대한체육회의 정치 조직화를 비판하면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전했다. 2. 손준호, 중국발 징계 리스크의 대표팀 불발, 영구 제명이면 없는 산림 수원FC 상위권 경쟁도 빨간불.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던 손준호에게 다시 한번 중국발 리스크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국 축구협회 CFA가 손준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대표팀 복귀는 물론 K리그 출전까지 불투명해졌다. 주축 선수 이탈에도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원FC의 남은 시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9월 A매치 명단 발표 당시 손준호를 제외하면서 리스크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이 리스크는 바로 CFA의 징계였다. CFA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선수 영구 제명이다. 피파도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손준호는 대표팀 복귀는 물론 K리그에서 뛰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CFA의 징계 절차 착수는 최근 중국 축구계의 부패 척결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리티에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 승부 조작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등 중국 정부는 축구계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손준호 역시 당시 산동 타이산 소속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CFA는 관련자들의 법적 처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손준호에 대한 징계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손준호는 6월 K리그 복귀 후 꾸준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대표팀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풀타임 수준으로 출전 시간을 늘린 그는 지난 18일 울산 HD와의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중거리 슛으로 1400여일 만에 K리그 복귀 골까지 터뜨렸다.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고민이 많은 홍명보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CFA의 징계 절차 착수에 발목을 잡혔다. 대한축구협회는 CFA의 징계 관련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손준호의 징계 가능성은 수원FC에도 큰 타격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이스 이승우, 수비 핵심 권경원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내보냈다. 김은중 감독의 구상에 있었던 전역자 이영주는 그라스호퍼, 스위스, 박민규는 콘사도레 삿포로, 일본로 떠났다. 반면 영입은 전북 현대에서 데려온 한교원, 정민기와 알바니아 출신 소타에 그쳤다. 손준호를 제외하면 나간 주축 전력 대비 미미한 전력 보강이다. 수원FC는 손준호마저 잃게 된다면 상위 스플릿 진입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 수원FC는 울산전에서 연패를 끊고 지난 25일 제주 유나이티드전 5에서 0대승을 거두며 3위까지 올랐다. 공수 양면에서 활약 중인 손준호의 경기력 상승세와 맞물린 결과다. 수원FC 구단은 손준호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입장이다. 김은중 감독은 본지와 통화에서 손준호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우리 팀은 누가 빠져도 힘든 상황이다. 계속 힘들게 해왔는데 그렇게 되리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호 단장은 피파가 어떻게든 선수 활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법적으로 보자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손준호에게 직접 구체적인 혐의, 유무죄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말에는 선수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면서도 그렇다면 CFA가 국제이적 동의서 ITC를 발급해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 며 무죄를 확신했다. 손준호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3. 거취 안개 속 홍현석 트라브존스포르 이적 무산될까 깜짝 분데스리가 한 가능성 제기 벨기에 매체 이어 부터르 프랑켄 헨트 감독에 따르면 홍현석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는 헨트와 계약을 연장할 계획 또한 없다. 며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이 무산된다면 홍현석은 헨트에 남을 것이다. 그는 분데스리가 이적을 꿈꾸고 있으며 아우크스부르크가 관심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고 밝혔다. 홍현석은 28일 열리는 FK 파르티잔과 2024-25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경기에도 제외된 상황이다. 매체에 의하면 프랑켄 감독은 거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홍현석을 1군 경기에 기용할 생각이 없다. 부상 등 만일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견은 바이아웃, 방출 조항을 놓고 생겼다. 튀르키예 매체 하베르 아닉은 홍현석 측은 600만 유로, 약 89억 원, 위 바이아웃을 계약에 포함하고 싶어 하는 반면 트라브존스포르는 최소 1200만 유로, 약 178억 원을 원한다고 전했다. 당초 트라브존스포르는 절충안을 찾고 지난주 안으로 홍현석의 오피셜을 발표하고자 했다.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3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으로서 무게의 추가 기우는 곳은 잔류다. 홍현석은 현 시점 국내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울산 HDFC 유소년팀 현대중 현대구 출신으로 2018년 프로콜업과 동시에 3. 리가 독일 3부 리그 스프브지지 운터하잉의 둥지를 틀며 유럽 무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유니우즈 5 LASK를 거쳐 2022년 헨트 유니폼을 입었고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았다. 홍현석은 2시즌간 97경기에 나서 16골 17도움을 올리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났다. 이 시기 국가대표팀의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올해 1월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